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왔죠. 어제 일찍 온다고 해서. 그래서 어제 경기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일단, 어, 어제 저녁 경기, 제가 이제 무승부가 좀 보인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메인으로 갔던 경기는 이제 호주 축구가 오버가 안 나면서, 가와사키가 역전을 했지만 좀 아쉽게 됐고, 이 김천인가? 극적으로 골을 넣어서 이제 무승부라도 적중하고 갑니다. 근데 비중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라서, 해축이 볼로냐가 이길 줄은 몰랐다. 그래도 AC 밀란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무승부를 노려봤었는데 볼로냐가 51년 만인가 우승을 하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뭐 발렌시아도 PK를 먹혀서 이제 지고 레알도 극적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갔던 어제 뭐 비아레알 그리고 페노르트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PSV이긴 한데 이마인밖에 없어서 더 못 갔습니다. 언어보는 사실 좀 불안해서 이제 못 갔는데 결국 오버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세 개를 묶어갔던 핸디무 조합, 뭐 비아레알, 레알, 페노르트. 근데 비아레알이 3대 0으로 이겨서 그것도 좀 아쉽게 됐다. 그래서 오늘 미축도 제가 아침에 일어난 김에 한번 가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따로 조합은 나가지 않았는데 이 주력을 봤던 미네소타 프렌이 지는 바람에 지금 어디였지? 지금 보니까 나머진 들어온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디였냐? 음, 포틀랜드 프렌 그리고 샌디에고 승. 원래 샌디에고는 마인까지 봤었는데 지금 2대0 스코어고 이 인터 마이애미도 무승부를 봤는데 지금 3대 3까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시애틀을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바람에 요 두 조합을 무승부 봤는데 좀 아쉽고. 근데 이제 적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앞전에 끝났던 시간대가 지금 보면은 오스틴하고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도 2대 0으로 이기다 이제 따라잡혔고 오스틴도 마지막에 애틀랜타가 골을 넣으면서 요게 이제 13배짜리 소액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미축은 어, 해축이 껴있는 상황에서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6월부터 한다고는 했는데 낮 경기도 많고 해축도 많고 하면은 그 다음날 오전에 있는 경기까지 가기엔 조합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뭐 축구나 뭐 이런 것도 뭐 한두 조합만 가면 가겠는데 무승부나 고배당도 노려야하기 때문에 미축까지 가면 조합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뒤로 밀었던 거고 내일도 뭐 경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말 낮 경기 보니까 20경기가 넘더라고요. 이번엔 토요일이 많고 일요일이 적습니다. 경기가. 그래서 뭐 해축도 토요일 해축은 또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많고 그래서 상황을 보고 한번 갈 수 있으면 한번 낮 경기 그 적중 그 내역을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미축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이 생각보다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20경기가 넘긴 합니다만은 해서 보면서 갈 수 있으면 가고 근데 아마 조합 때문에 많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더라도 이제 뭐 한두 조합. 근데 오늘 어쨌든 무승부 조합을 개인적으로 갔던 게 적중을 했고 흐름도 나쁘지 않아서 어, 이 정도면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말에 상황을 보면서 갈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가야 돼요. 미리. 오전에 가려면 물론 저는 이제 뭐 배트맨으로 가면 갈 수는 있는데 다른 분들이 오전에 가기 빡세기 때문에 오전에 잠깐 방송을 할 수는 있죠. 근데 후원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 전날에 이제 뭐 배당 바뀌기 전이나 그때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복불복. 오전에 와서 방송 보시거나 뭐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는 거고, 그때 후원하셔서. 기존 후원분들은 이제 그 전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기가 좀 빡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해축이 좀 아쉽긴 한데, 좀 개인적으로는 흐름이 나쁘진 않긴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해축은 좀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기밖에 없기도 하고, 내일도 더군다나 호주 축구 한 경기에 뭐 해축도 2경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무승부 호주 축구 못 간 게 아쉽기도 해서, 내일은 호주 축구 분석해보고 좋으면 단폴이라도 가든가. 해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뭐 승무패 분석하면서 분석은 다 끝났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유튜브를 좀 빨리 올리려고 일찍 온 거라서, 이따 저녁에 잠깐 좀 짧게 다시 한 번 더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생방은. 그래서 생방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자, 오사수나 AT 먼저 가도록 할게요. 일단 상성은 AT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최근 오사수나가 20년도 이후에도 지금 5연패 중이고, 예전에는 홈에서 많이 이겼었는데 최근에는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한 번 이겼고, 이게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T는 지금 3위입니다. 물론 4위로 떨어질 확률도 적긴 해요. 빌바오하고 6점 차라서. 근데 이제 아직 모르죠. 득실차가 아주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전패하고 만약에 빌바오가 다 이기면은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3점을 획득하면은 라유하고의 승점이, 라유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오늘 좁혀질 수도 있고 역전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컨퍼런스를 노려볼만 합니다. 지금 승점 45점. 그리고 마요르카는 넘길 수 있는 승점이기 때문에 오사수나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오사수나가 홈이잖아요.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8승 6무 3패. AT도 원정 성적이 좋긴 한데 홈에서 1패 정도의 그 정도의 성적은 아니에요. 득실도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뭐 결장이 둘 다 아주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AT는 거의 없고, 오사수나는 공격에 한 명 정도 있긴 한데, 여기 뭐 공격의 포인트는 부디미르가 거의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결장 여부가 좀 크거든요. 오사수나는. 근데 나온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근데 미축은 환급이 좀 빠르네. 예, 벌써 뭐 아까 개인적으로 갔던 그 무승부 13배짜리, 그게 벌써 환급이 되긴 했네요. 배트맨으로 소소하게 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배당을 보고 좀 가야 되잖아요. 일단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생각보다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AT가 거의 2배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사수나도 홈이기 때문에 이 배당을 좀 저렇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AT도 최근에 뭐 소시 4대0, 라이오 3대0, 바야돌리드 4대2, 홈에서는 득점이 꽤 세거든요, 최근. 근데 원정만 놓고 봤을 때는 알라베스 득점이 없었죠. 라스팔마스한테도 득점이 없이 졌죠. 2경기 연속 득점이 없고, 세비야, 에스파뇰 골이 있긴 합니다만은 무승부였거나 한 골 차였고, 그 전에 헤타페도 역전패, 뭐 레알. 사실 원정의 AT 보면은 뭐 성적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홈보다 득점력이 저조하고, 최근에 2경기 연속 또 상대 팀들이 알라베스, 라스팔마스가 지금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강등권 지금 싸움하는. 근데 그거에 비해 오사수나는 득점력이 괜찮습니다. 특히 홈이고. 알라베스, 라스팔마스보다 홈 성적이 훨씬 좋아요. 이런 팀한테도 AT가 못 이겼다는 건 결장이 없긴 하지만 쉽게 AT 쪽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AT가 뭐 패배가 많냐? 또 그것도 아니긴 해요. 왜냐면 물론 오사수나의 이제 흐름이 좋긴 합니다. 홈에서. 최근 지로나나 세비야도 잡고. 근데 얘네도 한 골 차였고, 승리 자체가 많지 않아요. 오사수나도. 최근에 보면 그 3연승한 게 전부고, 그전에는 뭐 3대3부, 뭐 1대1,
역전패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AT인데 득실 차이가 무조건 나는 상황이라서 득점이 거의 실점이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빌바오 다음으로 실점이 적거든요. AT. 그렇다고 득점력이 저조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득점도 거의 10몇 골 이상 앞서기 때문에 아무리 오사수나 홈이어도 오사수나가 홈에서 실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길 가능성이 좀 가장 크다. 저는 무승부 봅니다. 뭐 물론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프렌도 매력적이긴 한데 글쎄요, 이게 아무리 AT가 최근 원정 2경기 득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다득점도 있었고 3경기 연속 무득점 할 가능성은 좀 적다 봐요. 그러면 이제 뭐 1대1 무나 요 정도. 그러니까 프렌 갔다가 괜히 또 AT가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고배당으로만 접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예측 불가하다, 제가 볼 땐. AT도 최근 원정의 득점력 흐름, 오사수나도 홈에서 보면은 뭐 언더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언제든 둘 다 오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뭐 홈에서 3대3 무승부도 있었고 AT도 원정에서 득점 많을 때는 하기 때문에 굳이 선택한다면은 배당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무승부를 보기 때문에 오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대2 무승부가 나와야 돼서 2대2 무승부나 아니면 뭔가 승패로 갈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를 가세요. 오버. 근데 AT도 최근에 졌던 경기 다 0대0, 0대1이라 배당만 보고 오버 가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전 그냥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생각하고 변함은 없다. 자, 라이오 베티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순위가 박빙이죠, 박빙. 일단 상성은 뭐 베티스가 살짝 우세하긴 한데 아주 큰 격차는 아니고 일단 라이오 같은 경우 지금 8인데 베티스가 6이거든요. 순위 차이는 별로 없지만 승점은 1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승점으로 치면은 이 순위를 바꿀 수는 없죠. 남은 잔여 경기 3경기 다 이기더라도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게 7입니다. 유로파 쪽. 근데 어쨌든 셀타하고 5점 차기는 하지만 오늘 이기면 2점 차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베티스 입장에서는 이기면 61점으로 비아레알하고 승점이 3점 차. 오늘 빌바오 경기를 봐야 되지만 3점 차면은 남은 2경기에 따라 챔스권도 노릴만 합니다. 그래서 베티스도 충분히 동기부여 있고 득점이 20골 좀 안 되게 차이 납니다. 베티스가 득점력이 좋고 라이오가 아무리 홈이더라도 원정 베티스도 성적이 좋습니다. 홈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라이오는 또 공격에 기존의 결장자의 경고 누적까지 있고 베티스는 수비 쪽? 그나마 최근 수비 쪽 부상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긴 해요. 그래서 결장 부분도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요것도 박빙 보거든요. 왜냐면 라이오가 최근에 헤타페랑 라스팔마스전에 이제 실점 없이 2경기를 다 이겼고 홈에서도 발렌시아, 에스파뇰전만 빼면은 뭐 웬만하면 잘 안 졌습니다. 패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원정에 비해서. 그리고 베티스도 뭐 컨퍼런스 이제 결승을 가긴 했지만 리그에서 성적 보면 꽤 좋거든요. 에스파뇰 원정도 역전을 했고 뭐 지로나 원정도 3골, 뭐 바르샤하고도 원정에서 비겼고 레가네스도 0대2로 지다가 3대2로 역전하고 그래서 최근에 원정에서도 승률 보면은 역전했던 경기들이 몇 경기 있습니다. 근데 라이오도 최근에 이 흐름을 탔고 그리고 뭔가 이긴다면은 동기부여가 생기는 상황이라서 뭐 요 경기도 그렇다고 라이오 프렌 갈 수는 없고요.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득점력으로 보면 베티스의 야구세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패로 갈린다면 어디가 이길 거냐라고 봤을 땐 베티스 쪽이 좀 더 낫다 봐요. 원정이긴 하지만 항상 선제골 목표도 역전을 했었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최근 라이오가 아무리 뭐 홈 성적이 좀 괜찮고 뭐 패배가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중간에 한번 5경기 연속 승리 없었던 적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베티스는 최근 비아레알전 빼고는 진 적이 없어요. 아예 무승부조차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를 병행하는 와중에도 그 정도의 성적이다? 이거는 뭐 베티스 쪽을 볼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마인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전 그래도 라이어가 홈에서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실점은 비슷하거든요. 득점력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무 봅니다, 이것도. 일단 오늘 뭐 어제 그 FA컵 무자비도 성공했고, 개인적으로 갔던 이제 미축도 그냥 슥 한번 가봤는데 운이 좀 따라줘서 그 13배짜리 아까 환급이 됐다고 한 것도 적중을 했는데, 오늘 해축까지 요새 오히려 해축이 항상 1순위고 하긴 한데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 경기 아니면 저녁 경기 아니면 미축이라고 해서 비중을 낮게 갔다가 비중을 높게 간 거는 오히려 적중이 안 되고, 낮게 간 게 적중이 되면 아무리 배당이 높고 적중률이 좋아도 결국엔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이거 거의 동일시하게 가야 되나, 어디서 적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위만 우선순위일 뿐이지, 약간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어차피 해축이 있기 때문에 주말부터라도 동일시하게 가야 되나, 저 그걸 좀 고민해 볼게요. 어디서 적중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파뇰 바르샤 갈게요. 자, 바르샤는 어제 레알이 비길 뻔했죠. 제가 이제 굳이 가고 싶으면 핸dim으로 가라 했는데 저는 핸dim으로 노려봤습니다. 3경기를 묶어서. 근데 비아레알이 이제 3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페인로트 핸디무도 좀 아쉽게 됐는데 3대1을 노렸지만 2대0으로 끝났다. 그리고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만약에 레알이 비겼다면 승점이 76에 묶이고 오늘 1점만 따더라도 우승이었어요. 무승부만 하더라도. 왜냐면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겨도 82점이기 때문에 바르샤가 83점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4점 차까지 어쨌든 좁히긴 했지만 바르샤가 오늘 이기면 다시 7점으로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겨도 레알이 우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승이 확정되는 겁니다, 바르샤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원정 가서 우승을 해야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다음 경기 비아레알이라 좀 빡세긴 한데 오히려 다음 경기 이번 그냥 살짝 비기고 무리하지 않고 비기고 이제 승점 1점만 채우면 83점이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긴다는 전제하에 레알이 84점이거든요. 승점 1점, 2점만 따도 됩니다. 두 경기 다 이제 비기기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레알이 이기려면은 득실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득실차도 지금 플러스 59인데 레알이 36이라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패만 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 이기면 뭐 우승이고 우승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도 바르샤가 성적이 1위고 그나마 이제 에스파뇰이 기댈 거는 홈 성적 7승 6무 4패. 결장자도 크게 없다. 그리고 바르샤는 페란 토레스가 지금 맹장염이고 수비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쿤데가 이제 부상이고 해서 결장 부분은 에스파뇰이 좋죠. 근데 요새 보면은 바르샤 경기를 몇 번 봤는데 뭐 챔스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리그 경기 그 엘클라시코 전반에만 그때 몇 대 몇이었지? 3대2였나 4대2였나?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엄청 그 공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물론 아직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야말이 그 정도로 잘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메시급 정도의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아직 뭐 섣부르긴 한데 돌파나 이런 거 봤을 때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막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메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10번 하면은 만약에 메시가 한
한 7, 8번 한다 그러면 야말은 한 반 정도? 그런 느낌이라서 아직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격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 원정이라도 바르샤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면은 바르샤도 실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레알 3실점, 인테르 3실점. 그리고 레알 인테르는 강팀이었다 치더라도 그 원정에서 최근 보면은 AT전도 2대0에서 4대2로 뒤집은 거고, 레가네스나 이제 바이아돌리드전도 결국 한 골 차였거든요. 꼴찌인 바이아돌리드한테도 선제골을 먹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는 뭐 챔스 이후의 경기기도 했고 또 다음 경기가 챔스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홈에 비해 원정의 득점력이 막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진 않다. 왜냐면 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물론 홈에서 50골 이제 원정에서 45골 하면 별 차이는 없긴 한데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에스파뇰도 남은 잔여 경기가 오늘 포함 3경기인데 오늘 못 이기면 승점이 묶이거든요. 39점으로. 레가네스가 34점입니다. 물론 다 이겨야 40점이라서 사실 에스파뇰이 강등당할 확률은 적긴 해요. 적긴 한데 아직 모른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3연패, 연패도 끊어내야 되고, 지난번 이제 무패 흐름을 이어가다가 홈에서 이제 베티스한테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득점도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에스파뇰이 뭐 홈에서 AT랑도 비겼고 레알도 잡았었기 때문에 바르샤라고 못 이길 정도는 아닙니다. 공격력이 워낙 강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 원정에 대한 저 바르샤 배당,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1.25. 뭐 어제 레알처럼 될 수도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한 골 차로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바르샤 승 가고 싶은 분들은 핸디 쪽으로 노려봐라. 근데 어제 레알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바르샤가 공격력이 워낙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기면 그냥 시원하게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오버로 치면은 3.5거든요. 사실 이게 핸디물을 노리는 입장에선 2대1 스코어가 가장 좋긴 해요. 에스파뇰이 또 홈에서 실점이 그렇게 많냐. 최근에 1실점 이상 잘 안 하거든요. 2실점을 오랜만에 한 거고, 바르샤가 이기는 구조로 갔을 때는 그래도 1대0 또는 2대1, 3대2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바르샤가 3점을 넣으면 마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파뇰이 2골 넣어서 뭐 박빙의 승부보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더. 바르샤의 우승은 홈에서 비아레알 잡으면서 하는 게 더 괜찮지 않나. 그래서 언더. 바르샤 승부는 입장에서는 고배당으로는 핸디무. 이렇게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언더가 1순위입니다. 1대1 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물을 갈지 핸디물을 갈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헤타페 빌바오입니다. 자, 헤타페도 요새 좋지 않죠. 그리고 39점이라 아까 에스파뇰하고 승점이 같아서 득실도 더 유리하고 실점이 적기 때문에 사실 강등당할 확률은 되게 적긴 합니다. 그리고 빌바오도 홈에 비해 원정에서 득점력이나 뭐 패배도 좀 더 많은 편이고, 그리고 결장 부분 보면 일단 헤타페가 지난번 라유전 퇴장 때문에 그 선수가 아직도 못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고 누적도 한 명 있고 퇴장도 한 명 있거든요. 공격에는 크게 결장이 막 달라진 게 없긴 한데 빌바오 쪽이 지금 이 윌리엄스, 이나키 윌리엄스하고 니코 윌리엄스가 그때 뭔가 부상 때문에 못 나왔었는데 이번엔 나올 수도 있다. 알라베스전도 사실 힘겹게 이겼거든요. 저는 이제 무승부를 노렸던 경기인데 자책골로 이겼습니다. 자책골로. 그래서 그때 윌리엄스 두 명이 못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나온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요새 빌바오의 이제 단점이 득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론 유로파를 병행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순위를 봤을 때 빌바오도 만약에 베티스한테 따라잡히면 모릅니다.
누군가 빌바오, 비아레알, 베티스 쪽 요 라인 중에 누가 한 명은 떨어지는데 베티스가 가장 불리하긴 하죠. 지금 6점 차라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다 보면 승점을 결국에 못 땄을 때는 뭐 빌바오나 비아레알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어제 비아레알이 이겨서 그나마 다행이지 못 이겼으면 베티스한테 따라잡혔죠. 근데 베티스도 오늘 라요 원정을 가야 돼서 일단 헤타페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5연패, 홈에서도 3연패. 최근에 무승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승패로 갈리는데 원정에서 그나마 좀 승리를 가져갔지 최근 홈에서 잘 못 이겨요. AT전도 사실 운이 따라줘서 이제 극장으로 이제 막판 2골 넣어서 이긴 거지. 최근에 항상 보면은 레알도 0대1, 라스팔마스전도 선제골 넣고 퇴장 이후에 3골 먹히고 그러니까 운이 뭔가 안 따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패배가 많다 보니 아무리 실점이 적은 헤타페여도 최근 5연패할 동안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득점이 저조한 건 알겠는데 그럼 실점이라도 뭐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발렌시아 원정에 3골까지 먹히고 물론 라스팔마스전은 퇴장 이후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하면은 뭐 3경기 연속 1골밖에 안 먹기도 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긴 합니다. 뭐 가끔씩 실점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괜히 실점이 적은 게 아니긴 합니다. 밑에 있는 팀치고 30점대 실점이 없어요. 중위권조차 없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뭐 베티스 걔네도 40골 이상 먹고 물론 득점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헤타페는 이제 유일하게 30점대 실점률 거의 탑5 안에 듭니다. 그 실점률로만 봤을 땐 그 정도로 빡세기 때문에 이 빌바오도 최근의 득점력으로 봤을 땐 그 윌리엄스 쪽 이 두 선수가 이제 출전이 뭐 선발 출전이 좀 불확실하고 거기다 최근 득점력이 저조하고 특히 또 원정인점 홈에선 그래도 승리라도 좀 챙겼지 원정에서는 지금 3경기째 무득점이고 1득점 이상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언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타페가 생각보다 뭐 연패를 하더라도 뭐 한 골밖에 안 줄 수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득점을 하는 순간 이 실점이 적기 때문에 빌바오가 득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1순위는 언더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언더 배당이 1.3밖에 안 줘요. 그래서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다. 만에 하나 이게 최근에 뭐 빌바오가 아무리 언더 페이스고 헤타페가 최근에 홈에서 득점을 많이 못하고 해서 4경기째 득점이 없다고 해서 언더 가다가 갑자기 헤타페가 오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버도 나올 땐 많이 나와요. 근데 빌바오가 워낙 언더여서 그런 거지 뭐 헤타페도 실점이 적고 빌바오가 이제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 팀이기 때문에 이제 언더 배당을 저렇게 준 것 같은데 저는 언오버 배당을 1.3 주면은 굳이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승패도 1.3 가냐 마냐 하는데 어제 그래서 레알도 안 갔던 거고 그래서 요 경기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도 빌바오 뭐 윌리엄스 2명이 이제 뭐 교체로 나올 수도 있고 빌바오도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헤타페도 뭐 연패는 끊을지언정 본인들이 득점이 많이 못하다 보니 무로 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무승부도 유력하다 봐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무 보는 경기가 많다. 그래서 무 보는 경기들 뭐 프렌으로 갈지 언오버로 갈지는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당 대비 효율적인가도 봐야 되고 프렌이 과연 메리트가 있느냐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서 저도 오늘 중복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면 다 무승부 보면은 뭐 무를 나눠서 갈 수도 있는데 바르샤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무가 됐든 핸디무가 됐든 좀 중복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어제 볼로냐가 비교줬으면 이제 고헤드 아니면 그냥 흐로닝은 프렌을 밀었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버로 밀다 보니 결국 2대2로 뭐 오버에 무승부까지 다 나오긴 했거든요. 프렌까지. 왜냐면 진짜 쉽게 가려면 고헤드 승에 이제 흐로닝은 프렌 뭐 2배짜리 이상 묶고 요렇게도 한 조합 정도는 갈 수 있는데 뭔가 아쉽네요. 이제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추까지 하면은 물을 나름 괜찮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까지 무승부가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특히 낮 경기 뭐 저녁 경기 미축이라서 가능한 거지 해축은 오히려 무가면 무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 잘 잡히냐, 핸디무 무를 갔을 때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바르샤를 핸디무를 노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와서 일찍 마감을 하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는 좀 빨리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래서 이따 저녁에 잠깐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생방은 이제 그 시간대에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뭐 간추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에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생방은 많이 할수록 나쁘지 않다 봅니다. 왜냐? 그 시간대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낮에만 보시는 분들 아니면 뭐 저녁에만 보시는 분들 아니면 못 봤다가 이제 뭐 밤에 보시는 분들 해서 어쨌든 다시 보기로 볼 바에 생방 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한 고정이 없거나 그런 뭔가 어, 그런 상황일 때는 많이 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막 많이 키진 않죠. 똑같은 걸 뭐 2번씩 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나거나 경기가 몇 경기 없는 경우 이럴 때는 다시 저녁에 한번 똑같이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후원 관련해서는 다시 보기에 남기면 됩니다. 그리고 뭐 쪽지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유튜브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넘어야지 그 유튜브 쪽도 뭐 후원이나 이런 걸 열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이제 생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방에서 모든 게 파생되어서 가는 거라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해외 축구 좀 더 잘 한번 조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모든 경기를 다 적중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경기에 대한 적중률보다는 자기가 간 조합이 이제 적중해야 되기 때문에 뭐 20경기, 30경기를 적중하더라도 그 한 경기 틀렸는데 그 한 경기가 조합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뭐 분석 결과는 90%지만 조합은 틀렸어. 이게 진짜 가장 최악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석 결과는 50%가 안 돼. 뭐 20경기 중에 10경기도 못 맞춰. 막 뭐 5개, 6개밖에 적중이 안 되는데 그 5개, 6개를 절묘하게 진짜 쏙 뽑아서 골라서 가져가서 이제 뭐, 두 조각 가져갔는데 둘 다 적중을 했다. 그거야말로 진짜 효율 대비 아주 완벽한 이제 조합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져가는 경기가 이제 적중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른 경기 뭐 적중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냥 방송을 봐서 이제 그 내용을 참고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분석 결과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자기가 이제 그 중에 선택을 해서 가져가거나 참고해서 이제 자기가 가는데 이제 뭔가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각자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헤타페하고 빌바오가 무승부가 많아요.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홈에서 4연속 무승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더 보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무승부 간다고 해서 뭐 적중이 안 되거나 고배당 간다고 해서 적중이 안 되거나 해서 놓기보다는 계속 가야 된다. 될 때까지 가야 된다 봅니다. 이게 구조상 낮은 배당만 가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도 없을 뿐더러 손해 봤을 때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중간중간 고배당이나 중배당 아니면 뭐 다폴 고배당 이런 게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터져줘야 이 어느 정도 그거를 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지 무조건 뭐
낮은 배당만 간다고 해서 뭐 적중률은 높아지고 그리고 뭐 손해는 안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1억 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아무리 풀베팅으로 가더라도 그 배당이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뭐 2배, 3배 아무리 뭐 간다고 하더라도 적중률 좋고 뭐 모든 상황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뭐 한 달 내내 적중할 수도 없고 50%만 해도 대단한 건데 50% 한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느냐? 그냥 거의 또이또이 아니면 약간 손해 보거나 그냥 살짝 이득인 정도지. 월급만큼 내가 수익을 얻었다. 뭐 한 달에 뭐 몇백씩 얻었다. 이러기에는 상당히 좀 빡세죠. 그 몇백씩 얻으려면은 그 베팅을 풀벳 이상으로 가야 되고 뭐 똑같은 걸 여러 개 가야 되고 그런 구조기 때문에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똑같습니다. 뭐 풀베팅 이상을 가든 풀베팅만 가든 어쨌든 다음에도 똑같이 간다는 전제하에 잃어도 똑같이 잃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중고배당을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런 게 한두 번씩 터져줘야지. 근데 이제 중고배당도 이제 금액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뭐 됐을 땐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종합해서 이제 한 달 그 정리를 해서 보자면 거기도 이제 쌓이다 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방 크게 먹어도 여러 번 적중하지 않고서는 결국 그것도 또이또이 되거나 잘해야 잃는 구조밖에 될 수가 없다. 결론은 뭐냐면 적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구조가 그래요. 왜냐면 적중해서 뭐 즐거워서 갑자기 돈도 다 써버리고 나중에 또 잃으면은 또 새로운 돈으로 잃는 구조니까 결국엔 자기한테 남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적중했던 돈이 어디 갔지? 그건 이미 써버렸고 그걸 계속 안 쓰고 이제 모으고 이제 해서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계속 수익을 늘리고 뭐 손해 보더라도 거기서 까먹고 그러는 건데 까먹으면 까먹었다고 돈이 없고 이득 보면 이득 봤다고 뭔가 사고 뭐 이러면 돈이 또 없어지고 결국엔 계속 이게 마이너스 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재미로라도. 만약에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게 한번 이제 이런 거에 그 발을 들이면 그 도파민 때문에 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처음 했을 때 적중이 안 되거나 이제 맞추지 못해야 이제 벗어날 수 있지. 한번 적중되거나 그 맛을 보면 도파민 때문에 뭐지? 다시 한번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적인 생각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물론 재미로 이제 어차피 그냥 축구 좋아하니까 볼 바에 재미로 걸어서 보겠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축구의 그 재미보다는 이 적중 그거에 더 신경이 쓰기 때문에 축구가 그런 식으로 재미적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이 머니 쪽으로 더 갈 뿐이지.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은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아예 이제 그냥 축구만 보시는 분들은 재미로라도 그냥 소액으로도 하지 마세요. 그게 현명한 판단이다. 어쨌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저녁에 다시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